디보는 설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어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2020년 4월 17일부터 지금 25년 4월 18일까지 주가 수익률 40%를 달성했다. 최근 1년 기준 5%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연 5%의 배당과 연 7%의 주가 수익률로 매년 평균 12%라는 총 수익률을 나타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하하. 2020년 4월 17일이면 3월 달에 주가 폭락해가지고, 그죠? 3월 26일? 네, 미국 시장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40%를 달성했다. 아, 이거는 잠깐만 우리가 팩트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죠? 이런 거는. 네, 해외 증시 들어가서 방금 뭔가요? 나스닥인가? 아, 어차피 ETF니까 S&P 500 가지고만 해봐도 되죠, 뭐, 그죠? 네, S&P 500. 그리고 5년. 자, 여기서 5년 차트. 2020년 5월 달만 하더라도 2800이었네요. 2800에서 곱하기 2 하면 5600 정도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들어가도 100%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이 4월로 땡겨보면 더하죠. 뭐 10년 차트에서 보면 정확하게 검증을 해줘야 되죠. 네, 4월, 5월. 아, 여기가 지금 네, 보이시죠? 요때가 코로나 때니까요. 그죠? 뭐 비슷하네요. 2800 언저리였습니다. 2800, 2766. 그러니까 요때만 보더라도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좀 40% 수익 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적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래 보니까 대단한 수익률은 아니다, 그죠? 다시 기사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최근 1년 기준 5%의 배당 뭐 블라블라 아까 했고요. 자, 앰플리파이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 여기 5년치 요 그래프를 가져오긴 했네요. 5년 전에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 네. 자, 이게 수익률이 대단하고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떨어질 때 좀 방어를 잘했다라고 아까 돼 있었잖아요. 22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네, 진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2천억 원의 순자금이 이 디보로 들어왔고요. 이 ETF에서 자금이 유출된 날이 한 달 동안 단 하루일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우량주들마저 주가가 폭락하는 증시 하락기에 디보의 주가 방어력이 눈에 띄는데 디보는 2025년 들어서 4월 18일까지 3.6% 하락을 했고 이번에 같은 기간 이 슈드는 7% 떨어졌고요. 이 슈드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 묶음으로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줄여주는 ETF 성격이 짙죠. 그런데 디보가 이번 하락장에서 슈드보다 높은 방어력을 보여준 것인데 게다가 슈드는 3692월에 분배금을 주는 분기배당 ETF고 반면에 디보는 매달 배당을 디보가 매달 배당을 주는 ETF군요. 현금 흐름 차원에서도 더 낫다는 평가이고요. ETF 업계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왔고 1세대 ETF는 S&P 500이 나스닥을 쫓아가는 지수 추종의 시대였고 이후 반도체나 자율주행 등 각종 컨셉형, 테마형 ETF가 쏟아졌고요. 3세대에서는 높은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가 주류였고 이제 디보처럼 기본
월 배당의 높은 주가 수익률과 배당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안정성까지 네 박자를 갖춘 4세대 ETF 시대가 도래했다. 자, 이 디보 ETF는 운용사가 앰플리파이, 상장일은 2016년에 상장됐군요. 16년부터도 해봐도 되겠네. 연 배당률은 4.99. 이거는 근데 최근 1년 기준입니다. 전략은 배당 성장 대형주에다가 커버더콜을 씌우는 전략을 쓰고 있군요. 자, ETF는 이름의 모든 내용을 담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자, 앰플리파이 CWP Enhanced Dividend Income의 첫 두 단어는 미국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와 CWP를 뜻하고요. CWP도 운용사 이름인가요? 그럼 뭐 공동 운영하나요? 그 다음 Enhanced, 잠깐만요. 클릭 보면 뭐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 Enhanced Dividend Income이 본론인데, 배당 수익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뜻입니다. 네, Enhanced는 말을 인덱스 펀드, 제가 옛날에 인덱스 펀드 운영할 때도 Enhanced 인덱스 펀드를 운영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운영할 때 코스피 200을 그대로 그냥 딱 복제해가지고 완전히 100% 패시브하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에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인덱스보다는 좀 더 파워풀하게. 예, 근데 그걸 너무 파워풀하게 해버리면 그게 액티브 펀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추종하는 벤치마크를 따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지수보다는 좀 더 아웃퍼포먼스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예전에 한화자산에서 변액 펀드 1조짜리를 혼자 운영할 때 저는 그 베이시스 스와핑이라고 그런 전략을 좀 썼거든요. 파생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바스켓으로 직접 주식을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있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이 있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어느 한쪽이 좀 저평가가 되면 그 저평가된 선물이 뭐 백오데이션이 낮다, 현물보다 더 낮게 거래되는 걸 우리가 백오데이션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현물보다 선물이 높게 거래될 때를 콘탱고. 그래서 원래는 콘탱고여야 되는데 시장을 2008년도에는 시장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랬을 때 주식 팔고 선물 매수 잡고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 스와핑을 하면서 인덱스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 하게끔. 실제로 그때 시장을 조금만 아웃퍼폼 했는데도 그때 전체에서 2등인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인핸스드 해도 기존 인덱스 패시브 펀드 중에서는 좀 더 아웃퍼폼, 아웃스탠딩 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디보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ETF 구성 종목을 고르는 신중함과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콜옵션 매도 전략을 펴는 과감함인데, 앰플리파이가 디보 종목을 고르는 지표는 시가총액, 자기자본이익률, ROE, 배당 성장성 등 크게 세 가지고, 대형주 중에서 ROE 지표가 우수할 정도로 경영 실력을 갖추고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정도로 주주환원 의지가 있는 곳을 주로 담는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어떻게 인핸스드 하는지 기본 전략을 써놨네요. ROE 지표가 우수할 정도로 경영 실력을 갖추고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줄 수 있도록 주주환원 의지가 있는 곳을 주로 담는다.
전략이고 성적순만으로 고르지는 않는데 업종 비중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지표 성적순으로 종목을 담고 이 모든 것이 앰플리파이 매니저들의 실력에 의존한다. 4월 16일 기준 디본의 주식 최대 비중 업종은 금융이 25.03%이고 그 다음이 기술주 16.7%, 세 번째 업종이 경기소비재 13%, 종목은 4에서 5%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 20개에서 25개 정도 종목수로 구성이 되군요. 이날 개별 종목 기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장사는 비자네요. 디보가 바라는 높은 주가와 많은 배당, 주가 안정성을 갖춘 종목이다. 자, 주가 하락기에 더 빛을 발하는 디보의 매력이라고 하면서 배당 성장성이 뛰어난 대형주 뭐 블라블라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더콜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커버더콜 제가 설명 많이 들었죠. 네, 밑에 이렇게 뭐 이 110원에 옵션을 팔고 10원에 프리미엄을 챙긴다. 옵션이라는 거 뭐냐면 사고 가격이 100원인데 지금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등등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요 위에 그림을 지금 그려놨으니까 예전에 제가 막 이 볼펜으로 이래 설명드렸는데 네, 그림이 있으니까 요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콜 옵션 프리미엄 콜을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수익 그래프가. 콜 옵션을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매수를 하면 요렇게 완전히 반대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복권을 샀기 때문에 복권 프리미엄만큼 손해고요. 어느 행사 가격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남기 때문에 지금 요 점선 요거랑 정확히 반대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커버더콜 프리미엄 추구 전략 해가지고 자료 삼성자산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성자산운용에 요거 운영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잘못됐어요. 네. 커버더콜 전략의 수익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보면 우리가 네, 중학교 1학년 수준이면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구조인데 그림이 이렇게 구조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지금 빨간색이 요렇게 해서 자, 이 배당 슈드가 됐던 이 배당 주식을 매수를 하고 여기 적혀 있죠. 배당 성장성이 뛰어난 대형주 매수를 하면 요 구조잖아요. 네, 올라가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요 종목 콜옵션 매도를 때려놨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만약에 때렸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 빨간색 그래프가 Y축이 여기 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네,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 오면 안 되고 여기 콜옵션 매도에 꺾어지는 부분하고 일치하게끔 여기서 꺾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솔직히 이것만 보면 커버더콜 수익이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커버더콜의 수익이 여기 와야 된다 했잖아요. 요렇게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걸 제시를 했다면 좀 더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 ETF가 왜 아까 이 S&P 500이 거의 100% 수익 났는데 40% 수익 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쭉 올라가는 것만큼 이만큼 다 수익이잖아요. 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다 수익인데 콜을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요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콜에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쭉 나고 여기서는 주식에서는 이익이 나고
합쳐지면서 상쇄가 되면서 플랫해지죠. 그래서 강한 상승장에서는 커브드 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 ETF에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나스닥을 커브드 콜 나스닥으로 바꿔놨다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3월 말인가 4월 달에 그 나스닥 커브드 콜 ETF를 빼고 그죠? 그냥 나스닥 QQQ를 추종하는 ETF로 바꿨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주가가 나스닥이 거의 2만 가까이 회복을 한다고 보면 커버 시켜 놓으면 안 되죠. 떨어질 때는 이 콜 매도 때문에 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거 보세요. 행사 가격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커버도 콜이 없었으면 요만큼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근데 콜옵션을 매도 때려놨기 때문에 이 콜옵션이 꽝이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복권의 매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복권 매도한 것만큼 다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도 복권 수익 때문에 손실이 안 난다는 거죠. 떨어질 때는 요 콜옵션 프리미엄만큼 덜 손해 보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이 행사 가격 이상 올라가면 이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패닉 셀링의 정점을 지났다 싶으면 커버드 콜. 그 지금 혹시나 그 미국 주식 관련된 거 커버드 콜 ETF 있으시면 이번 바닥에서 지금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왔다 갔다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걸리면 요 커버드 콜 유지하셔도 돼요. 지금은 S&P 500 아까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5,800에서 5,900? 6,000? 거의 그 언저리 가면 또 커버드 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요.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도 커버드 콜이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콜이 다 꽝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다 꽝이 되면서 다 이게 다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전략을 우리가 ETF도 이번에 ETF 강의도 뭐 찍어서 올리기도 했었지만 여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가 요거를 벤치마크 하는 거군요. 원조 ETF가 상장 이후 9년이 지나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것과 달리 삼성의 ETF는 아직 3년도 되지 않았고 이런 약점에도 441640이 매력적인 것은 세금을 아껴준다는 건데 국내 상장 ETF라는 점에서 연금 저축펀드나 개인종목 자산관리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당연히 디보는 이들 계좌에서 매수할 수 없다. 네, 등등 돼 있네. 441640 한번 볼까요? 22년 그때 당시에 S&P 500에 9월달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9월달 요때가 9월달이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3,600이었고요. 3,600인데 지금 5,500이니까 1,900이다 그죠? 1,900 올랐으니까 3,600에서 1,900이면 3,600에서 50%면 1,800이잖아요. 그죠? 근데 1,900 올랐으니까 한 60% 정도 지금 S&P 500은 한 60% 정도 올랐고 60% 올랐는데 아까 요 상품이 41640이었죠. 40% 정도 올랐었나요? 좀 전에 8,000원에서 아까 11,000원이었으니까 그죠? 40%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60% 올랐는데 이 ETF는 40%. 아무래도 커브드 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제한이 상승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못 먹는다. 그래서 워런 버핏께서도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전략보다 그냥 스파이를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저도 작년 연말에는 미국의 그 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PER 22배.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커버드 콜로 살짝 했는데 그 맹목적으로 뭐 연 12% 되고 주가 방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만능 아까 무슨 이게 대단한 만능인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다. 네. 좀 요즘 ETF 많이 하시잖아요. ETF, IRP 계좌 이런 데다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이 기사 한번 다뤄봤습니다.